지금부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이름하여 증상으로 판별하라 3대 어깨 질환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팔 위로 이렇게 힘들고 힘이 없어요인데 저도 좀 힘이 없는 편이거든요. 이거 뭘까요?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인가 봐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보통 7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회전근개는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 극상근, 극하근, 견갑, 하근, 소원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근육들인데요. 이런 근육들은 어깨뼈를 잘 둘러싸고 있고 네, 지금 견갑 하근에 불 켜지네요, 교수님. 네, 둘러싸고 있고 어깨를 일단 안정화시키면서도 우리 몸에 이런 어깨 운동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생기면서 저 색깔 이렇게 불이 켜지는 부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그쪽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 어깨 통증과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네, 저는 이게 질환 뒤에 이렇게 파열이 붙으니까 괜히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깨 아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일상생활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이 부위 만져지시죠? 이 부위는 이제 저희가 삼각근 부위라고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보통 있을 때 생기는 부위는 이쪽 부위에 보통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근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텐데 보통 근력 떨어질 때는 내가 당연히 들었던 것들 또는 그게 조금 더 진행하면은 내 팔 드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머리 위에 뭐 이렇게 들려고 이렇게 팔을 뻗쳤다가 뜨끔하는 느낌이 드시고 그런 그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더 진행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는 차량 뒷자리에 뭐 물건 집으려다가도 뜨끔하고 심해지면 머리를 빗거나 수저드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생기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회전근개 파열이니까 파열이면 어디 뭐 부딪히거나 다쳐서 그래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는 우리 어깨에만 있는 힘줄과 근육인데요. 우리 어깨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조금씩 퇴행성 변화로 이제 찢어지는 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저희 외래 오셔가지고 힘줄 파열이 됐다는데 이게 왜 힘줄 파열이 됐나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사셔서 그러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게 제 어깨가 찢어질 만큼 일을 안 했는데요. 또 반문을 하십니다. 열심히 살지 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찢어질 만큼은 또 우리가. 이게 어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식사나 세수, 뭐 머리 감고 옷 입고 찬장에 있는 잔을 내리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쓰면서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고민되네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죽을 졌는데 여기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짐 뒤에 있는 거 딱 하다가 이러고 내렸거든요. 혹시 회전근개 파열인가? 고민되는데 회전근개 파열 실제로 이제 진단받으신 분께서 궁금한 점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회전근개 손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정도부터 어깨 통증을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염쪽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어깨 뒤쪽 부분에 콕콕 쑤시는 통증이 생겼죠.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해 찜질방에 가서 찜질도 하고 집에서는 찜팩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 팔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팔을 움직여도 덜 손상시킬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또 농산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박주아 아나운서도 뭐 이거 뽑고 죽 젖는다고 그때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깨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그래도 괜찮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생업이시기 때문에 또 농사일을 하시면서 어깨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수원 일 하시는 분들. 우리 열매를 딸 때 어떤 자세로 작업을 하죠? 이렇게 팔을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잘 일어나는
이 어깨에 있는 이 극상검 부위가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짚어주실래요? 네. 어디 극상? 예, 이 부위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될수록이면 좀 힘드시겠지만은 팔을 가슴 높이 쪽으로 내리고 될수록이면 몸통과 이게 붙여서 작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려고 해도 과일이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서 고충이 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좀 붙여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찜질 아까 자주 하시던데요. 온찜질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오 교수님? 네, 이제 오래되시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정상이냐,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온찜질과 냉찜질은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프고 붓고 뻘개지고 만지면 열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냉찜질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20-30분씩 해주시면 좋고요. 좀 오래되었거나 붓지도 않고 열감도 없다. 그러면 온찜질을 하루에 2번, 3번 정도씩 30분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친 지 2-3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뜨거운 걸 대야 돼, 찬 걸 대야 돼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네. 뜨거운 거 한 번, 찬 거 한 번, 뜨거운 거 한 번, 찬 거 한 번 이렇게 교대로 대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붓게 되면 계속 이렇게 얼음을 계속 대주시면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지금 저분처럼 이제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심하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때도 좀 아프시거든요.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야구 선수들 던지고 나면 아이싱 해주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헷갈릴 때는 왔다 갔다 다 해봐라. 네. 정 교수님, 저 사연자분께서는 약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만으로 이게 완치가 될까요? 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절로 낫지 않고 대부분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등의 그런 비수술적 치료로 저희가 증상을 이렇게 좀 달래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봉합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술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게 또 퇴행성 질환이니까는 그런 봉합 수술을 급하게 하진 않아도 되고요. 경과를 보아가면서 전문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경과 받는데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해야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수술 영상이 준비가 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네.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렇게 벌어져 보이는 부분이 바로 회전근개가 떨어진 부위이고요. 지금 원래 회전근개가 붙은 부위에 나사를 이용해서 그 나사 끝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저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넣고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합니다.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까지도 하는데요. 수술 이후에 한 달 반 정도의 그런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고, 길게 느끼시겠지만 보통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에 재활 기간은 6개월이나 됩니다. 교수님, 저 아까 실로 이렇게 하던데 그 네. 실이 튼튼히 오래 가요? 네, 그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실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또 무서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3대 대표 질환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팔을 위, 옆, 뒤로 하기가 힘들어요. 네, 뭘까요? 흔히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동결견인 건데, 정식 명칭은 이제 동결건인 겁니다. 어떤 질환입니까, 정 교수님? 네, 우리 어깨에는 아까 그 회전근개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근개 안쪽에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런 오십견, 동결견이 없을 때는 나긋나긋하고 탄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저런 그 관절낭이 두껍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가동 범위에 이렇게 제한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걸 마치 얼어붙는 것 같다고 해서 동결견이란 표현을 저희가 쓰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오십견과 같은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처음 아까 설명드렸지만 팔을 이렇게 드는 게, 올리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네. 이제 팔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동결견 또는 오십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절 주머니가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모든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또 아픕니다. 심지어는 어깨 보통 요 부위가 많이 아프게 되는데 팔 전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 특히 또 밤에도 아파서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왼쪽 네.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선가 움직일 때마다 늘 불편한 걸 느끼는데 이 어깨가 아프면 이게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이거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구별 좀 또-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내일 모레 50이다 보니 이제서 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50견 50대 되면 걸리는 건지. 올게 왔구나. 이것도 궁금해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50대 많이 정말 외래에서 보면은 50대에 가장 많은 유병률을 네. 보이고요. 사실 이 50견 또는 동결견은 50대만 생기는 게 아니라 3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그런 전 연령층에 걸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통 외래에서 60대 되신 분에게 50견입니다 또는 동결견입니다 얘기하면 내 나이에 무슨 50견이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네. 실제로는 전 연령에 걸쳐서 생기는 병입니다. 또 아까 임수민 아나운서께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헷갈려요. 네. 네.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건지. 네. 회전근개 파열인지 50견인 건지. 많이들 헷갈려 네. 하시죠? 김정은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셔요. 그 제 실제 환자를 예로 좀 들자면은 3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2년 전에 찍으신 MR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저기 빨간 원으로 그려진 부분이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약해져 있는 부분 파열 정도로 좀 보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관절낭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 오십견, 동결견,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 좀 진행했는지 아까 전영민 교수님께서도 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초음파 사진을 한 번 더 찍었고요. 그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시면 초음파 사진에서는 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동결견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결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낭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스트레칭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분께는 스테로이드를 관절낭에 놔드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치료를 3개월 동안 하심으로써 수술하지 않고 3개월 만에 모두 회복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잘 됐네요.